이번 시간은 미로 탐색 중에 BFS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사실 BFS는 미로 탐색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 탐색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고리즘 중에 BFS를 다뤄볼 겁니다. 미로 탐색의 한 가지 방법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리를 탐색하거나 여러 경로를 찾을 때 BFS를 사용하게 돼요. 이 BFS를 먼저 넓이 우선 탐색이에요. Breadth First Search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깊이를 먼저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요소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찾아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번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 2, 3, 4가 있죠? 얘네를 모두 다 그 다음에 하나씩 순서대로 탐색을 해 나가요. 그래서 탐색의 순서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넓이를 넓혀가면서 찾아 나가기 때문에 넓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로로 따져보자면 이런 미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여기를 먼저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곳을 가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갈 수 있는 곳을 가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두 번의 최소 경로는 두 번 가야 된다. 두 번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FS와 BFS를 비교해 보면 최단 경로를 찾는 건 BFS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을 때는 DFS를 보통 많이 써요. 자료 구조로 따져보면 DFS는 스택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스택을 쓰지 않았죠. 그 이유는 제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제귀에서 펑션이 계속 불려지는 게 바로 스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콜 스택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스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BFS에서는 Q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Q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줄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쓰게 되면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줄을 쓰게 되면 처음 온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이에요. 처음 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엔 이렇게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컵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밑에 빼서 쓸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 녀석이 제일 처음 나가게 돼요.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코딩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BFS 코드는 밑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코드를 먼저 가져다가 붙여 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루트와 똑같아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드로우 메이지를 한번 더 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게 let s 10자리 필요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rw와 rh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rw는 with 나누기 s고요. rh는 height 나누기 s고 이제 이 상태를 통해서 여기를 부르면 되겠죠? draw image 라고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의 미루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똑같아요. ij로 돌리고 i 플러스 j 여기 마찬가지로 칸막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에 못 가는 경우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도착한 경우에는 50 아니면 하얀색으로 그리게 되고 여기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배열을 이제 만들 거예요. let arx와 let ary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칸이 살펴볼 곳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루트를 얼마나 밟았는지에 대한 AR 아래 값도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에 왔을 때는 이제 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드로우를 안 하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셋업 안에 넣으셔도 되지만 BFS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FS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ile AR의 X의 length가 괄호로 묶어야 되는데 다른 언어를 하다 와가지고 0이 아니라면 이제 AR, X에 아무것도
없다면 탈출하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let x는 arx의 맨 앞에 걸 빼오는 거죠. q라고 했으니까 shift라는 게 있어요. shift 맞는데? 네. 그 다음에 let y는 ary의 shift. 그 다음에 let r도 arr의 shift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빼내온 다음에 하나씩을 다 뺐죠? 그래서 이 각각의 위치에서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y와 x에서 이제 하나씩을 이동해 볼 텐데 일단 기본 코드를 만들게요. 먼저 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상은 위로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빼기 1이죠. 이게 0인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러면 AR X에다가는 푸시로 X랑 AR Y에 푸시 Y 빼기 1로 가봐라. 그 다음에 AR R은 푸시 여기서 한 칸 더 간 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이고요. 그 다음 우로 가야 되죠. 우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가 남았죠. 하는 여기가 더하기가 되고 여기가 더하기가 되고 이게 하일 겁니다. 그 다음 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빼냈을 때 여기를 왔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겠죠. 라우트 y와 x가 이제 2다. 제가 왜 if를 쓰고 있죠? 여기를 밟았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드로우 메이즈를 그립시다. 그리고 나서 BFS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벌써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이머가 있잖아요. 웨이트 타이머 한 50 정도로 줄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탐색했는지 보세요. 여기 async가 빠졌어요. async 라고 해서 가보면 빠르네요. 이거. 자, 100으로 갈게요. 이것도 빠르네요. 200으로 갈게요. 그럼 보시면 얘가 이렇게 탐색해 나가요. 이렇게 탐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빠른가 경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동시에 도착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경로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if 만약에 y가 10이고 도착했을 때를 찍는 거죠. x가 10이 된다면 이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r을 찍고 리턴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서 딴 애들이 이제 이상한 경로로 갈 때 누군가는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도착한 값은 18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가요. 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바로 BFS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이제 동시임원처럼 그리기가 어려울 텐데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요렇게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뒤쪽은 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하여간 요렇게 넓이를 펼쳐 나가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최단 경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씩을 가는지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이제 얘를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래서 v
밸류 라우트예요. 밸류 라우트. 밸류 라우트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이너스 1로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우트를 이렇게 찍었을 때 v 라우트 yx에는 실제 r 값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텍스트를 찍어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텍스트를 안 찍어 보셨을 것 같아요. v r 라우트에 i 플러스 1과 j 플러스 1의 값을 찍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좌표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텍스트 값을 알았을 때 이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x, y 좌표니까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약간씩 삐뚤어졌죠. 왜냐하면 요게 그러니까 이 어떤 텍스트를 찍을 때 요 기준점 바로 위에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 높이를 한 20 정도로 낮춰줄게요.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텍스트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칠할까요? 검은색 하면 이제 각각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게 또 검은색으로 하니까 또 안 보이네요. 돌돌돌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로를 찾아가면서 그 칸에 갈 때 얼마나 뭐랄까요? 얼마나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최단 거리는 어디까지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도착점을 여기로 찍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최단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요번에는 한번 여기를 막아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막고 한번 볼게요. 이 경로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막고 여기도 이렇게 막고 여기를 뚫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뚫었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FS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Q를 쓰시면 되는데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를 쓰시면 되고, 저는 그냥 배열을 앞을 자르고 뒤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아마 정렬의 알고리즘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컨텐츠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